주방정식까지 했었는데, 자, 전체적으로 파동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고 오늘은 광전 효과 하려고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트 먼저 보시면, 프린트에서 우리가 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파동. 자,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파동이라는 게 퍼져나가면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 파동,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파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이라는 건 이동하지 않고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해.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떤 하나의 모습을 딱 주고 나면 이 다음에 이 파동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있는 A 매질이 그 다음에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거 파악하는 건 당연해. 매질이 그 위치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에 이 진동의 모습이 그 다음 순간에 위야 아래야 물어보는 건 자명하죠.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가면 사실은 얘한테는 그 다음에 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높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얘는요 다음 순간에 올라가 내려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B라는 애는 다음 순간에 얘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올라가야 정상인 거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얘 보시면요 다음 순간에 얘는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 자리로 오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얘는 내려가야 이 모습을 갖겠죠. 알겠냐? 그래서 파동이 올라가 내려가 이런 문제 물어보면 그 다음 순간에 왼쪽에 있는 모습이 나한테 다가올 거니까 왼쪽의 높이가 나보다 높아 낮아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명합니다.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고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매질의 진동하는 높낮이의 변화를 보면 거꾸로 우리는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매질이 지금 얘는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거꾸로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얘가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시면 되죠. 이 방향으로 간다면 그 다음 순간에 얘는 얘가 올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야 정상이야. 얘는요 다음 순간에 얘가 와야죠. 그러니까 내려가야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다음 순간에 파동이 이렇게 가니까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매질의 진동 방향을 보는 걸 좀 익숙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분류도 할 수 있어. 파동을 분류할 때 첫 번째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탄성파냐 비탄성파냐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 중에서 매질이 필요 없는 비탄성파에 속하는 건 전자기파밖에 없다. 그 전자기파가 바로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빛만 매질이 필요 없는 상태로 전달되는 거고 그걸 뺀 모든 파동들은 다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 탄성파다. 되겠냐? 이렇게 됐던 거고 두 번째 파동을 분류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것처럼 매질이 진동하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거니 수직한 거니 요걸로 나눈다 그랬어요. 나란하다면 종파라고 하셔야 되고 수직하다면 횡파라고 하는데 종파에 속하는 거 3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들을 수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음파와 초음파가 종파의 형태를 띠는 거고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종파다. 그걸 뺀 나머지로 횡파니까 빛이 횡파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얘기였어. 그 다음에 이런 횡파를 볼 때요.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여기에 있는 매질에 떨리는 진동 방향이 수직하다고요. 이런 모습이라고요. 됐죠?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파동이 전달된다고 할 때 이 모습 안에서 파동의 구조 5가지 분석해낼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파장이 뭔지, 주기가 뭔지, 진동수가 뭔지, 진폭이 뭔지, 속력이 뭔지 아셔야죠. 되겠어? 자, 그래서 파동의 5가지 구조 중에 얘네들을 각각 찾아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거리야. 여기가 0, 2,
4초인 거 맞지? 근데 주기를 물어봤는데 4초예요. 이렇게 하면 병신되는 거지. 맞냐? 가로축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주기를 알 수는 없어요. 되겠어? 대신에 이 그림을 주고 이 파동의 속력이 1이야 이런 식으로 준다면 거리가 4m이기 때문에 주기가 4초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되겠냐? 그래서 실제로 X축에 뭐가 나와 있는지 봐라. 거리가 나와 있는지 시간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이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파장을 알던 주기를 알던 둘 중에 하나만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냐?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주기가 4초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진동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주기를 역수하면 그 자체가 진동수가 되니까. 맞아. 근데 얘가 가다가 다른 매질로 가면 당연히 속력이 바뀌지. 그치?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고음이다 저음이다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되겠냐? 근데 이게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가면서 속력이 빨라져서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속력이 1이었던 아이가 2 됐어요. 라고 하자. 그러면 이 파동이 지금은 속력이 1인데 조금 있다가 속력이 2가 된대. 그러면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건 뭐고 변하지 않는 건 뭐여야 되니? 파장이 변하고 진동수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안 바뀐다는 얘기니? 주기가 안 바뀐다는 얘기야. 맞죠?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력이 바뀌어도 얘는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진동수는 여전히 4분의 1이야. 1이야. 우리 속력은요 F 난다니까. 그래서 이때 파장의 길이만 바뀌는 건데 파장의 길이는 진동수 분의 속력이잖아요. 속력이 2 됐다 그랬고요. 진동수는 여전히 4분의 1을 유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8m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파동에서의 각각의 구조, 역할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건 딱 하나야. 파장의 길이만 속력에 비례해서 바뀌는 거야. 되겠냐?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주기나 진동수는 속력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다.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다.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속력이 파동에 따라서 만약에 소리라면 고체 매질에서의 속력이 기체 매질의 속력보다 빠르죠? 맞죠? 소리는 그러죠. 근데 소리가 아니고 빛이라면 빛은 거꾸로죠. 고체에서보다 기체에서의 속력이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파동이 지나갈 때 그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을 우리가 소한 매질,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과학에서 쓰는 용어야. 되겠어? 그러면 빛은 공기가 소한 매질이고 그래서 고체가 미란 매질이야. 근데 거꾸로 소리의 입장에서는 고체가 소한 매질이고 기체가 미란 매질이 된다. 되겠냐? 그래서 빠른 매질과 느린 매질은 파동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공기고 이게 물이야. 근데 빛의 입장에서는 공기에서는 빠르고 물에서는 느리니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각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빛의 경우야. 근데 만약에 빛이 아니고 소리면 소리는 거꾸로야. 공기 중에서가 느리고 물 속에서가 상대적으로 빠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각도로 소리를 쏴도 소리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맞냐? 이런 것들도 물어본 거야 여기서. 되겠어? 졸면 뒤진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뭐 간섭도 집어넣고 모두 집어넣을 거지만 일단은 파동의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가야지. 되겠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다. 그래서 너네가 보시면요. 여기서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까지도 집어넣은 거죠. 당연하죠.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자, 보시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서 1번, 2번에서 질문.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세요. 틀린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문제들은 다 확인하십시오. 이제 선생님하고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2번만 더 하면 우리 종강입니다. 와 진짜 드디어 끝났네. 드디어 끝나요. 드디어 끝납니다. 우리가 8월 20 며칠이 종강이고 8월 이제 30일부터가 각자 그 다음 단계의 수업들을 신청해서 듣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여기에 1학년, 2학년은 3명밖에 없고 가장 연령대가 높은 반입니다. 우리가 거의 경로당 수준이거든요. 선생님까지 와서 더 그렇습니다. 방과하는 반 중에서 우리 반이 가장 경로당이에요. 아 진짜요? 그렇죠. 이렇게 3학년이 많은 드글드글한 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가들이 눈에 띄면 늙은 거야. 그래서 거의 우리 학원에서 내가 경로당 수준이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6명은 이제 미래탐구 중등센터하고 종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중등센터 가는 거예요. 드디어 종강시켜준다 이 노인대학. 이제 노인대학도 종강하면 어디 가냐. 그러면 이제 지금 상산 대비하는 사람들은 상산 대비반에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상산을 뺀 나머지 뭐 하나나 용인 외대보고는 고등학교 선행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고 가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고등부 시간표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수업들을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지금이 이제 시기상 통합과학을 다들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통합과학을 한번 중등센터에서 개념만 들었더라도 안다무냐? 저 둘이 만나가지고 저거 일주일 만에 넘었어. 맞네. 일주일 만이네. 자, 그래서 지금 중점 시간표가요 시간대만 나왔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통합과학하고 생물 통합과학하고 화학 수업이 열립니다. 고등센터에서. 그래서 통과 수업을 여러분들이 내신 수준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1, 2번에서는 질문이 없는 거 맞아요? 넘겨도 돼요? 넘어가죠. 자, 3, 4번에서 은근히 3번의 답이 잘 맞으신 겁니까? 네? 자, 3번 답 맞으셨어요? 3번이겠지 당연히. 3번이 뭐라고? 3번이야. 당연히 3번이죠. 3번의 답은 당연히 2번이야. 되겠죠?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실선이 현재 상태 됐어? 그리고 10초가 지나고 나면 되니 그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이 모습이 10초 동안 2번 나타난다는 거야. 이 모습이 10초 동안 2번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어떤 순간을 봤더니 그 순간에 이런 모습이었어. 근데 10초 동안에 이 새끼가 요렇게 가서 이게 요 위치로 간 게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잖아. 되겠어? 그러면 사실은 생각해봐. 이거여서 그 다음에 요 모습이 2번 더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10초 동안에 몇 파장 움직인 거야? 만약에 빨간색이 노란색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이 됐다면 됐어? 몇 파장 움직인 거야? 2파죠. 하나 생겼으면 한 파장, 2번 생겼으면 2파장 움직인 거지. 네. 근데 이게 아니고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났다면 2파장에서 이만큼 더 간 거지. 맞아? 맞아. 어? 한 파장에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파장에서 맞아요. 한 파장에서 더 하는 거죠. 한 파장에서 더 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요렇게 됐어. 그러면 요 거리가 2m면 잠시 후에 2m만 간 거지. 됐어? 근데 이 모습이 2번 나타났다는 건 됐어? 얘가 2번째니까 한 파장에서 요만큼 더 간 거지. 맞냐? 그럼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야?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야? 한 파장의 거리가 16m지. 네. 16m에다가 요만큼을 더 간 건데 요게 4죠. 그럼 총 몇 미터 갔다는 얘기야?
20m 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20m 가는데 몇 초 걸렸으니까? 10초 걸렸으니까 얘 속력이 2예요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3, 4번에서 또 다른 질문 없어? 괜찮아? 자, 옆에 보시면 5번, 6번이요. 자, 이제 이 계열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되겠냐? 5번, 6번에서 질문. 5번 보시면요. 거기 실선은 마루를 나타내는 표다. 점선은 고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인접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은 일정해야 되니 내 파장의 길이는 일정해야죠. 두 번째. 이 순간 직후 아래에 있는 매질은 그랬는데 R이 지금 무슨 상태냐면 마루 상태니까 이 직후에는 이 마루가 파동이 이렇게 간다면 내려가야죠. 되겠어? 네. 그래서 아래 방향 운동할 거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라고 했는데 P에서 꼬매가 아니 Q에서 R까지니까 Q는 뭡니까? 골에서 골 다음에 마루죠. 맞아? 네. 그러니까 한 파장에다가 반 파장을 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한 파장 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Q에서 R까지 파동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한 주기가 얼마야? 한 주기가 0.4초. 그러니까 여기가 0.4고 여기는 반 주기만큼 더 가야 되니까 0.2초만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총 0.6초 걸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7, 8, 9 질문. 8번. 자, 7번은 아까 해드렸고요. 8번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 볼 건데 8번을 보시면 이거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답이 정반대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뭐한다? 볼록 렌즈에서 빛이 뭐하니? 볼록 렌즈요? 볼록 렌즈에서 빛이 뭐하는 보이니까 여기서 빛이 갔을 때 여러분들은 다 이 그림을 이렇게 찾았죠. 그러라고 낸 문제예요. 반을 잘라야죠. 이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상관없어요. 나가는 쪽이 볼록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 보통 처음 여기만 볼록하면 돼요. 빛이 나가는 쪽의 모습만 중요한 거예요. 들어오는 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아, 그러면 원래 선생님 볼록 렌즈는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답이 정반대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왜 정반대일까? 그러라고 냈는데. 자, 볼록 렌즈예요. 여기가 우리가 배웠을 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 이거 공기. 아, 여기가 뭐 있었어요? 유리. 유리죠. 이게 빛입니다. 빛은 공기하고 유리 중에 어디가 빨라요? 공기. 네,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물, 여기가 뭐예요? 공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느린 매질, 여기가 빠른 매질로 그래서 빛의 경로가 거꾸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해되겠냐?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는 얘를 배우잖아요. 근데 매질의 미랄 정도가 정반대로 나타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볼록 렌즈에서 빛이 퍼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볼록 렌즈, 오목 렌즈에서 빛이 모여 아니면 퍼져 라고 하는 건 이 모습만 가지면 원래 모든 빛이 모여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모습도 가져야 되는데 안쪽과 바깥쪽의 매질의 미랄 정도 차이와 모양이 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매질의 미랄 정도가 반대로 나타나면 경로가 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문제라서 모든 책에 다 얘가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물올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9번은요. 파동이 가다가 자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질의 속력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속력이 바뀌는데 우리 아까 했어요. 우리는 F 남다. 속력이 바뀔 때 바뀌는 건 뭐니? 속력이 바뀔 때 바뀌는 게 뭐니? 람다. F 람다 아니야? F 람다야 근데. 람다를 람다. 속력이 바뀔 때 바뀌는 게 진동수입니까? 파장입니까? 저 이름이 뭐예요? 파장. 파장. 아니요. 저 이름이 뭐예요? F가 진동수 아니 그건 아니고 저 람다야. 람다 람다. 람다였구나. 처음 알았는데. 저 진짜. 나도 이렇게 쓴 거 처음이야. 람다 람다. 제가 그 아, EXPS 이렇게 쓴 거 나도 처음이야. 뭐야? 나도 신기하다. 자, 그래서 실제로 답으로 속력이 바뀔 때 바뀌는 건 파장이 바뀌어서 속력이 바뀝니다.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진동수는 꼬매가 일정하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속력과 파장의 길이가 뭐하다? 비례한다.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1번 매질에서의 파장은 5cm고 2번 매질에서의 파장은 3입니다. 되겠냐? 자, 이랬을 때요. 얘네들 중에 하나의 속력을 알면 나머지도 알 수 있는데 이때 P점은 1번 매질에 있어요. P점에서요. 되니 하나의 파면이 같은 모습이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0.2초야 라는 얘기는 얘 주기가 0.2초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한 파면에서 그 다음 파면이 다시 지나갈 때까지 0.2초야 라고 하는 건 한 파동이 지나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주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력은 주기분의 람다거든요. 파장. 파장의 길이가 얘가 5cm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5cm/초입니다. 얘 속력이. 자, 근데 여기서 미터로 써졌으니까 미터로 바꾸시면 0.25m/초가 얘 속력이죠. 되겠냐? 그래서 1번 매질의 속력이 0.25면 2번 매질의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얼마? 0.25가 되겠죠. 그래서 파장 길이에 비례하니까 이런 식인데 기억 보세요. 매질 1에서 평면파의 속력이 0.25다 맞는 얘기고요. 평면파의 속력은 1번에서보다 2번에서가 더 빠르니 아니죠. 파장의 길이가 긴 쪽이 빠른 거죠.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Q점을 통과하는 파면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주기가 0.2초니까 1초 동안에는 진동이 몇 번 지나가니? 5번 지나가죠.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10번, 11번 질문. 11번. 자, 11번 보시면요. 11번은 3개의 매질이 있고 그 매질에서 파면이 이루는 각도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건데 뭐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각도가 40 죽여버려 잘 그린 거야 30이야 평행하지가 않잖아요. 평행해 엄청 평행해 너무 평행해서 죽은 것 같아 여기가 60이야 자 그랬을 때 보면아 요 점을 딱 보면 파동이요 실제로 파동이 오고 있는 경로는 무조건 파면과 수직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파동이 이렇게 얘랑 90도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꺾여서 갈 때도 얘랑 90도가 되게 꺾이면 돼 꺾어봐 꺾었어요. 90도가 돼야 돼 네, 꺾었어요. 이렇게 되나? 네. 90도? 뭐 이런 모습 됐어 그래서 파동의 경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꼬맹아 이 각도가 45도면 이 각도가 45도고 법선이 이거니까 알아들어 그러면 이 각도가 30이면 이게 60이고 그럼 이게 30이겠지 되겠냐? 되겠냐? 이런 거야 그러면 이때 요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서 입사각이 더 크네
각도의 크기가 속력이에요. 그래서 1번 매질에서 생긴 각도가 45도고 2번 매질에서는 30도고 3번 매질은 그런 의미에서 빨리 보세요. 몇 도입니까? 60도예요. 그래서 이때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제일 빠른 매질이니까 속력이 제일 빠른 매질이 3번 매질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1번 매질이고 그 다음 2번 매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매질 1, 2, 3 중에서 평면파의 속력이 가장 빠른 건 3번 매질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 매질 1이 매질 3보다 미라다. 선생님이 미라다는 얘기는 느리다는 뜻이요. 그래서 소하다는 얘기가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나? 자, 그래서 1번이 미라냐? 라고 했는데 1번이 3번보다는 느린 거 맞죠? 그러니까 미라기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디귿 매질 1, 2, 3 중에서 진동수는 그랬는데 꼬맹아 하동이 가다가 굴절해. 굴절할 때 진동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적어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파동을 배웠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는 해결하자. 네, 이제 피십시오. 야, 저번 주에 수업 없이 집에서 노니까 좋긴 좋더라. 그죠? 열나 좋더라. 근데 저희 다음 주에는 한 번만 쉬면 안 돼요? 그냥 나 저번 수요일 진짜 내가- 비닐 거니까. 학원에 대장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네가 전화를 해. 대장 그럼 진짜 줘요? 궁금해 파워 그러니까 네가 전화를 직접 해서 다 까지 않았을까 이미? 그러니까. 학원 운영하는데. 너의 건의 사항을 직접 말씀을 드려. 뭐지? 뭐지? 그냥 전화해서 해커라면서. 방금 아니시면 내일 여기 서버 털어버린다고. 내일 북한에 가다니. 선생님이 금토일 휴가였거든요. 저번 주. 얘네도 휴가, 선생님도 휴가. 그래서 금토일 휴가였는데 와 3일 동안 자고 일어나니까 척추가 휘어지지 않더라. 와 병원에 실려가는 줄. 진짜 실력한 새끼. 정말 누워만 있었어요. 일요일 날. 너도 정말 뭐가 있지 않아? 왜 아프냐? 저 장염. 그 아픈 와중에 또 머리를 또 예쁘게 잘랐네. 네. 아니 이게 아니 지랄. 선생님은 정말 눈 뜨면 술 마시고 자고 또 눈 떠서 술 마시고 자고를 3일 연속했습니다. 수치를 해서 하는 거고. 수치를 해서. 최고의 사람. 선생님 초원이 이렇게 먹고 자고만 할 수 있는 그 생활을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3일 내내 동안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먹기 좋았어. 그래서 선생님 소원을 성취한 4일 휴가였어요. 동안 술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겨울에 씨. 아니 근데 장염을 그렇게 쉽게 걸려? 되게 세게 걸려.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이 새끼야. 저 처음 그렇게 봤는데. 자 봐. 진짜 쉽게 걸려. 보시면 아무것도 야 계속 얘기할 거야? 너희는 수업하고 싶은데? 네? 자 가자. 나오고 자. 감사합니다. 좀 다물어. 난 그래서 저번 주에 혹시 이 중에 누구 하나 학원에 와서 오늘 수업 없어요라는 전화를 할까봐 전화기는 사실은 가지고 잤다. 어떤 새끼들이 한놈 알아. 내가 쌍욕해준다. 그래서 전화기 들고 있었다. 근데 와 너네 진짜 멋지더라. 한 놈이 와 누구 하나 근처에 와 있지 않더라. 와 그렇게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은지 몰랐다. 인생 집중이 절대 안 나오지. 이중 누구 하나는 올 거다 생각하고 누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나올 지환이 옛날에 나오긴 했어. 와 한 명도 안 오더라.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자 그래서 너네들 대단한 아이들이라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네.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 렌즈 방정식에 대해서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물가에 내놔야 되잖아. 이제 더 이상 너네들을 잘 볼 수가 없잖아. 어디 가서 병신짓 하지 말고. 학원에서 배웠는데 무조건 볼록하면 언제나 빛이 보인대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뒤지고요. 별로 거울 보고 뭐 따야 돼. 그러면 이제 대학을 포기하는 거죠. 자,
167페이지부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테마는요. 굴절이었어요. 운동하기 뭔데? 그건 안 될 것 자, 같아. 그냥 늙은이들 닥쳐. 우리 반 그 아이들 학년 보고 선생님들이 여기 경로당이네요. 아 진짜요? 경로당이지 이 새끼야.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드글드글한데 씨. 여기 오빠는 우리 학교를 많아. 저 옆에만 해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앉아있는 거 보이죠? 시우야 너? 잡으러 가자. 참. 와 시간을. 초등학교 아이들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워낙에 노인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연령대가 치우치는 반이 없는데 우리 반이 좀 그랬습니다. 화학반이 레전드 아니야? 화학반 다 그런 게 있는데 걔네들. 2학년 1학년 있긴 했어. 아 있는데 거의 없잖아.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워낙에 선생님하고 송현쌤이 경로당 수업을 하거든요. 딱 저희가 둘이 딱 그걸 다 했어요. 우리 지나쳤어 이번에. 자 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의 성질이요. 직진, 반사, 굴절, 간섭, 회절. 경아. 빛의 성질 5개. 직진, 반사, 굴절, 간섭, 회절. 그 중에 빛은 직진한다. 언제까지? 같은 매질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 맞습니까? 같은 매질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 빛은 직진하는데 그 빛이 직진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알 수 있어. 그게 뭐야? 눈에 보여. 뭐지? 빛이 눈에 보여요? 이 정도면 저 정도면 하얀색 병원 가야죠. 빛이 보여요. 이 정도면 거의 그렇죠. 네,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건 빛이 직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림자 지는 현상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네. 자, 빛의 성질 중에서 야, 너네가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레벨 1이 아니고 레벨 2잖아. 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 잘 됐겠죠. 보통 레벨 지금 비슷한까지. 호기심이 중요하거든. 궁금해도 호기심이 중요하잖아. 너 아직 안 잘렸니? 자,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림자 지는 현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방해물을 만나면 이걸 뚫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쪽에 그림자가 오지 않아.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 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됐니? 이러한 그림자 지는 현상은요, 지구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도 빛이 직진하니까 천체도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 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죠? 월십. 그렇죠. 식현상. 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천체에서 볼 수 있는 식현상이 바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일식은 누구의 그림자? 태양. 태양이 그림자를 만들지 않지. 빛을 내보내지 않지? 와 진짜. 와 진짜 천재다 이거는. 일식은 누구의 그림자? 해일 1 아니야? 헬리도 맞지 않아? 해 일인데 이 식자가 먹힐 식자야 이 새끼야. 해가 먹힌 거야 이 새끼야. 먹은 게 아니고. 그렇구나. 먹히다는 게 뭐지? 팽맨. 누구 그림자에? 달의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월식. 그게 일식 새끼야. 병원에서 뭘 잘못 먹었니? 병원에서 뭘 먹은 거야 이 새끼? 달의 그림자 속에 태양이 그거 안 먹었어. 이유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그런 거이 새끼. 아무것도 안 쳐먹었다. 야! 수업 안 해! 달의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지는 게 일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이 있어. 됐어?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 그 지구둘레를 달이 이렇게 돌다가 달이 내 눈앞에 이렇게 오면 달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는 거잖아. 그게 일식이라고요. 되겠어? 네. 월식은요? 지구가 달을 보는 거. 네. 지구가 만든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서 가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자의 범위가 누가 더 넓을까? 지구.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까?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까? 월식.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래요. 그 그림자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요. 처음 알았다. 진짜 이거 처음 알았다. 선생님 천체 물리학과 나왔어요.
오 진짜 천체물리학과 또 나 똑같아. 어딘가는 나왔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니? 내가 뉴욕까지 나오진 않지 않았겠니? 나도 어딘가는 나오진 않았겠니? 천체물리학과 겁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싫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가는 천체 거예요. 물리학과 갈 때 대학에 대한 정보, 과에 대한 정보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다 과에 대한 성적으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성적으로 잘라서 이 위에 아무거나 이 밑에 아무거나 찍어서 가. 그러면 이제 대충 가잖아요. 아 이제 상향 하나 찍고 적정 하나 찍고 어. 하향 하나 찍고 선생님은 하나만 찍고 가는 시대였어요. 오. 선생님은 학력고사잖아요. 아 진짜 맞네. 나- 아 맞네. 뭘 급하게 애들이 수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서 평균을 내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불러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9월 달쯤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손을 긋고 너는 이 밑에서 보면 돼. 선택사항이 없어요. 너 어디 가고 싶어? 이러고 우리 묻지 않습니다. 너이 밑에서 보면 이 밑에서 일단 요 선이 저의 평균 모의고사 선입니다. 그거를 다 아이들마다 그거 두십니다. 이 밑으로 골라 라고 해요. 천체물리학과 선출력 그것도 5분 안에 골라야 돼요. 미래 5분 하면 8일 반의 조건이 선생님 62명이었어요. 아 뭐야 5분 하면 몇지? 310분 다섯 동안 시간 동안 해야 돼. 우리는 한 반에 62명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쓰셔야 돼요. 다이슨이 5시간 그러니까 동안 시간을 들이거나 뜸을 들이거나 생각해 볼게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쳐맞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손을 딱 긋고 자 5분 준다. 5분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성향이 드러나. 아, 저는 여대를 가도 학교 수준을 좀 높이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여대를 절대 안 갈 거예요. 저는 문과 과목은 아니니까 이과적으로 할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 5분 안에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상당하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뭐지? 그래서 선생님은 하필 전체 물리학과를 가면서 아 여기 가면 하늘의 별을 맨날 보겠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예요? 무리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건 수식어였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왜 천체예요? 네, 우주 물리학이. 겁나 큰 거에서 하는 물리학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주 천체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을 하는 거예요. 아, 저랬겠다. 그 앞에 있는 건 수식어였던 거야. 그냥 물리였던 거야. 아. 난 천체만 읽었어. 그게 물리가 달려있는지 몰랐어. 천체 물리학인데 천체만 읽었어. 아, 천체 별거 바로. 아니야. 아싸, 좋아. 천체. 그랬는데 요건 수식어였어. 요거였어. 아. 아, 내가 물리학과를 왔구나. 그런 거죠. 전과 목표요? 복수 전공이라든가 부전공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것도 먹어. 더 하기 쉽지 않아.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천체 물리학. 이 4년 내내 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 눈에 보이니? 아니요. 그렇죠. 하늘에 떠 있는 천체도 눈으로 보지 않고 파동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파동을 하는 거 미치는 거야. 직선에 잘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 그냥 물리였어. 대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능 학력고사 볼 때 물리 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있죠. 선생님 물지 선택해서 봤어요. 물지. 그러니까 천체. 천체 딱 어울리네. 아, 물리 천체다. 물지 선택해서 봤습니다. 선생님이 여고였는데 물리 선택한 애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없었습니다. 수업을 깔아주지 않아. 아, 그럼 혼자서 한 거야? 그때 맞아요. 와, 대단하시. 그래서 애들이 수업이 이제 선택한 애가 5명인가 있었는데 물리 수업이 인원수를 못 깔라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다른 과목으로 바꾸고 아싸 안 깔아주면 된다. 그럼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죠. 오히려 좋은가? 그냥 나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소피가 잘 시키죠. 그 생각이 들었어. 참 주대긴 해. 그랬습니다. 배우는 사람. 됐어? 야 자꾸 삼촌포로 빠져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그림자 지는 현상. 그 그림자 지는 현상이 우리가 식현상에서도 배웠다. 빛의 성질 중에 두 번째는 반사라는 성질이 있었다. 자, 반사는 가다가 빛이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반사에 대해서 거의 안 배웁니다. 그래서 저거 중학교 거리다. 자, 반사가 일어날 때는 법칙이 성립된다. 그걸 우리가 반사 법칙이라고 하고, 반사 법칙이 뭐니? 아 그거 각각 같은 거. 자, 언제나 빛이 반사될 때 들어가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 예외는 없다. 되겠어? 근데 반사의 종류 있지?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 유리 같은 거에서 하는 거. 정반사.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운 면에서요, 빛이 모두 다 한 방향,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정반사가 일어나. 자, 그런가 하면 표면이 거친 칠판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반사, 남반사. 정반사가 일어나는지 남반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어차피 빛의 경로는 안 보일 텐데. 물체에서 반대편에 있는 게 보이냐고요. 자, 실제로 정반사를 하고 있는 그 물체는 주변의 경치를 뭐하니? 비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의 경치를 비칠 수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정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냐? 여러분들 옆에 보면 저기 썬팅한 테이프에 여러분들 모습이 선명하지 않지만 비치고 있어요. 쟤는 일부 정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비치는 건 거울이죠. 그래서 거울 같은 게 정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고요. 남반사는요. 자, 빛이 매끄러운 면이 아니기 때문에 거칠어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주변의 경치를 보이지 않지만 이 남반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물체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글씨를 볼 수 있는 건 칠판과 글씨에서 지금 빛이 남반사되고 있기 때문이야. 유리에다 글씨 쓰면 안 보여요. 유리에다가 글씨를 쓰면 그 글씨 쓴 부분에서 남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사돼서 온다 그러지?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반사되는 경로만 봤어. 이렇게 반사가 될 때요. 기억의 입사각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갖고 니은의 입사각도 평행하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 얘와 얘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니까 얘는 정반사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었어. 네. 그치? 그때 꼬맹아 정반사를 하던 남반사를 하던 지금 오고 있는 건 파동이야. 파동이 오고 있으니까 마루골 모양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기에 반사가 일어날 때 지금 부딪힌 게 마루야. 마루로 부딪혀서 반사가 될 때 마루 상태로 그대로 반사가 되냐? 아니면 마루가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올 때 골로 바뀌어서 나오냐? 쉽지 않은데. 쉬워요. 쉬워요. 반사될 때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오는 거. 위상의 변화가 없이 나오는 반사를 우리는 자유단 반사예요. 근데 마루로 갔는데 반사될 때 위상이 정반대 180도 바뀌어서 나와요. 이걸 우리는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학교 때는 단지 빛의 경로만 봤어요. 빛의 경로만 봐서 경로가 같은 방향이냐 아니면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바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정반사와 남반사만 나눴다면 어차피 파동이잖아. 파동이 이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 파동의 모양, 위상 변화를 준 거죠. 그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사되는 건 자유단 반사고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되는 건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맨날 했던 게 공기에서 물로 갈 때 반사잖아. 이거는 위상이 그대로다 바뀔까? 인 거예요. 위상이 그대로다 바뀐다라는 건 얘가 반사되는 두 매질 사이에 속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되는 게 고정단 반사입니다. 그래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나서 반사될 때 고정단 반사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빛이 가다가 물을 만나서 반사가 될 때 마루가 정반대로 골로 바뀌어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단 반사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나서 반사가 일어날 때가 고정단 반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렸던 공기에서 물로 갈 때 무조건 고정단 반사를 했었단 말이야. 그걸 안 배운 것 뿐이야. 그래서 그럼 거꾸로요.
거꾸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만나서 일어나는 반사는 자유간 반사입니다. 위상이 안 바뀌어. 알겠냐? 이것만 기억해. 자, 그러면 1번은 반사되고 1번은 굴절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굴절해서 들어가는 이 파동의 위상은요. 이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나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나 굴절되는 모든 파동은 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위상 그대로 바뀐다. 변화가 없어. 알겠어? 네, 위상이 변할 수 있는 건 반사파에서만 위상이 바뀔 수 있다. 이상이 바뀌게 또 무슨 소리야? 모양. 발의 이상. 모양을 위상이라고 해. 근데 똑같지 마루라는 위상이 골로 바뀌어서 아, 들어간 건 마루인데 나올 때는 골로 바뀌어서 되겠어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건 아무리 허접해도 저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에서 질문할 수가 없잖아. 지금 달라요. 여기서 다 하고 가야 돼.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쉬워보지. 학교인 거가? 자, 어차피 친구 없으니까 큰 그러니까. 데미지는 없겠다. 야. 아 근데 상산에 서준이 있겠다. 서준이? 그렇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네.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반사는요. 정반사가 있고 남반사가 있고 되겠냐? 또는 고정간 반사와 자유간 반사가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요. 반사 법칙이 성립되는 건 무슨 반사? 정반사. 정반사에서 반사 법칙이 성립하니 남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 법칙이 성립하니 항상 성립하니 항상. 항상이에요. 되겠어? 정반사를 하던 남반사를 하던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 특히 상상같이 입시, 과학, 면접 문제가 나오는 아이들은 중학교 내용을 철저하게 하셔야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해서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절대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주는 순간 아이들이 안 좋아합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시간 낭비라서. 그래서 학교에서 안 합니다. 알겠어? 배웠어 우리가? 자, 됐다. 저기 때 우리 배웠어 이거? 그랬을 거야. 다 됐다. 자, 빛의 성질 중에 바로 빛의 성질 중에 세 번째 성질 뭡니까? 굴절입니다. 여기가 고등학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고등학교 때는 굴절 중심으로 수업하신다. 되겠어? 네. 중학교 때는 반사 법칙을 배웠지만 굴절 법칙은 안 배워서 그 굴절 법칙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등학교 때는 주로 굴절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빛이 가다가요 다른 물질을 만나서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굴절이고 왜 다른 매질을 만나면 꺾여야 돼? 라고 하면 공기라는 매질과 물이라는 매질을 빛이 통과할 때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직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서 꺾여. 됐어? 그러면 속력이 다르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어. 그러면 항상 빛은 빠른 쪽을 향해서 꺾이니 느린 쪽을 향해서 꺾이니? 뭐야? 웃기는 거야. 모르면 안 되죠. 배운 게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놀던 아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려. 그러면 육지에 있던 아빠는 아이를 구하러 가야죠. 어떻게 갈까요? 육지에서 뛰어서 빠르게 시간으로. 육지를 더 많이 가요. 네. 실제로요. 아들을 구하러 가는 방법은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우선이니 최단 시간으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 다른 말인 거 알죠? 아이를 구하러 갈 때 최단 거리로 가야 됩니까? 최단 시간으로 가야 됩니까? 최단 시간이에요. 그럼 최단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빠른 쪽을 많이 가고요. 느린 쪽은 조금만 갈 수 있는 경로로 가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아이한테 도착할 수 있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속력이 다른 두 매질을 만났을 때 파동이 최단 시간의 원리에 의해서 굴절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빠른 매질은 최대한 많이 가고요. 느린 매질은 최대한 조금 갈 수 있는 경로로 가기 때문에 항상 굴절이 일어날 땐 이 직진한 것보다 느린 매질을 향해서 꺾인다. 알겠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이게 굴절의 원리예요. 되겠습니까? 항상 느린 매질을 향해서 꺾입니다. 그러니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입사각보다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굴절각의 크기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파동은 언제나 느린 매질을 향해서 꺾입니다. 느린 매질을 향해서 꺾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방향을 보면 누가 더 느린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매질은 언제나 느린 매질을 향해서 꺾입니다. 그래야 최단 시간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됐어? 이거 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경로를 보면 두 매질 중에 누가 더 느린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다 보니 언제나 느린 매질 쪽에 생긴 각도가 작다. 그래서 각도를 보여주면 누가 더 빠르고 느린지를 대소 판단해라. 자, 그러면 이러한 굴절이라는 게 꺾이는데, 꺾일 때요. 됐어? 네, 그냥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꺾이는 거나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꺾이는 거나 꺾이는 비율이 똑같아? 그게 또 달라. 되겠어? 실제로 빛을 쏠 때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쏠 때와 공기 중에서 유리로 쏠 때 내가 똑같은 입사각으로 쏜다고 쳐. 이거 60도로 쏠 거야. 이게 물로 들어갈 때 꺾여요. 여기가 느린 매질이니까. 얘도 여기가 느린 매질이니까 꺾여요. 그랬을 때 생긴 그럼 이 각도가 같아야 되니?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요. 공기에서 빛의 속력이 100이고 물에서의 속력이 50이라고 치자.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이 100이고요. 유리의 속력은 20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이 속력 차이가 얘는 50 나네. 얘는 속력 차이가 얼마 나니? 80 나죠. 속력 차이만큼 꺾이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속력 차이가 50 날 때 이렇게 꺾이면 됐어? 속력 차이가 80 날 때 더 많이 꺾여 들어간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 꺾이는 비율을 보면 두 매질 사이의 속력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 누구? 스넬. 인 겁니다. 그래서 이 꺾이는 비율을 통해서 두 매질 사이의 속력의 비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실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를 얘기한 걸 굴절 법칙, 스넬 법칙이라고 하죠. 이걸 스넬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넬 법칙은 저 꺾이는 비율, 뭐지만 굴절률. 그렇죠. 굴절률. 그 중에서도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가는 상대 굴절률, 이게 두 매질 사이의 속력의 비율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 맞아. 그랬을 때요. B 매질의 속력분의 A 매질의 속력의 비율을 상대 굴절률로 만들게 라고 얘기한 거야. 되겠니? 그러니 실제로 얘가 공기고 얘가 물이라면 얘 속력은 100이고 얘 속력은 50이니까 얘는 상대 굴절률 2라고 할게. 근데 A에서 C로 갑니다. 이건 공기고 이건 유리라고 시작. 그랬을 때 상대 굴절률 유리의 속력분의 공기의 속력이잖아요. 공기의 속력 그대로 100이고 유리의 속력은 20이라고 했어요. 됐어. 얘 100이고 얘 50이라서 얘 계산하면 2라면 얘는 속력차가 더 크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거 5죠. 그래서 이 상대 굴절률이 더 클수록 속력 차이가 더 큰 거야 라는 뜻이야. 되겠어? 그중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이 2면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얼마니? 물에서 공기로 가면? 2분의 1이죠. 되겠냐? 상대 굴절률이 클수록 더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알겠는데 되겠어? 상대 굴절률이 꼬매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 굴절률이 1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되냐? 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새끼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됐어? 상대 굴절률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고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냐? 이해돼? 네. 그래서 상대 굴절률이 2라는 아이와 상대 굴절
느려졌어요. 이 뜻이야. 그래서 상대 굴절율이 5인 건 A보다 C가 5배 느려졌어요. 이런 뜻이야. 이대? 네. 상대 굴절율이 1보다 작으면 빠른 매질로 갔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굴절율이 크면 클수록 더 느려집니다. 더 느려. 알겠니?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굴절율은 두 매질 사이의 속력에 따라 꺾이는 비율이 결정된다는 거다. 이걸 이용해서 뭐 만들까? 이걸 보면 실제로요. 빛이 통과하는데 물을 통과할 때 속력이 더 느리겠냐? 소금물을 통과할 때 더 느리겠냐? 소금물. 10% 소금물이니 50% 소금물이니? 네, 온도가 지날수록 꺾이는 비율이 훨씬 더 뭐할까? 농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느려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꺾이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 여기에 소금물의 농도가 얼마인지 알려면 뭐 해보면 돼? 빛을 쏴보면 돼. 그래서 그 꺾이는 비율로 소금물에 뭘 할 수 있다? 고도가 되게 되지. 알겠어?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게 뭐야? 그렇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게 뭐야? 당도 측정기야. 오. 실제로 수박 같은 거 먹어보지 않고 이게 얼마나 단지 안 단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팔 거 아니야. 먹을 수 없잖아. 그랬을 때 당도 측정기가 바로 굴절율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됐니? 올해는요 일상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과학을 응용해서 씁니다. 됐니?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우고 이걸 어디에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생각이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런 아이들이 이과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당도 측정기가 생각나네. 되겠어. 그래서 당도, 농도 다 저걸로 측정합니다. 스넬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선생님이 이 스넬 법칙을 이용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아, 이런 게 가능해. 자, 173페이지 14번이요. 173페이지 14번 문제가 스넬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173페이지에) 14번 풀렸니? 쌤이랑 같이. 아, 선생님이랑 같이 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풀리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넬 법칙에서 상대 굴절율 A에서 B로 갈 때 상대 굴절율은 두 매질 간의 속력의 비율로 구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건 파장의 길이만 바뀌니까 파장의 길이 비율로 계산해도 똑같다. 또 그 속력에 따라 생기는 각도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으니까 각도의 사인 값으로 비교해도 된다. 그리고 절대 굴절율로 비교해도 되는데 절대 굴절율은 거꾸로 쓰는 게 맞다. 이게 바로 스넬 법칙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넬 법칙까지도 여러분을 정리해드렸고요. 스넬 법칙이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위권과 상위권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문제 내는 거 좋아해요. 상위권 결정할 때 이거 내는 걸 좋아합니다. 너는 오늘 무슨 수업 때문에 온 거지? 여기 상상고 과학관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안심해. 야 6층인 것 같아. 6층이에요? 야 상상고 가면 몇 층이야? 지금 빨리. 6층인 것 같아. 어. 이렇게 잘생겼네. 순간 가슴 설렜네.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야 상상고 과학을 들으러 왔다는 얘기는 저 새끼도 중3이라는 얘기지. 네. 점점 경로당스러워지네. 들어보는 사람도 어디가 정보가. 나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수업 들어봐야지. 아. 뭐 하시게요? 어린아이들 수업을 선생님한테 안 줘요. 다행이네요. 소마로예요, 소마로예요. 확실히. 아니 그 입이 너무 거치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수업을 하시기에는. 일단 학원에서 요즘에 어린아이들 수업 들어가실 때 욕하면 거꾸로 들어와요. 그래서 잘 저한테 안 줘요. 학원이 좀 생각이. 근데 나는 내가 수업 시간에 욕을 하는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셔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욕과 아니,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이 다른 것 같아. 선생님 원래 가해자는 잘 몰라요. 가해자이 새끼들도 6이에요.
어떻게 새끼들이 6이야? 새끼는 이거 알지? 새끼는 비소가 좀. 아니 새끼 하지만 초등학교 아니, 6학년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새끼 아니라 뭐 이게 생각해봐. 자, 그래서 그 새끼가 요즘에는 동물보다 무기라고 하는 그럼 경계가 새끼 중요한 그냥. 거야. 자, 모든. 야, 잘리고 싶냐? 몇 쳐봐, 수업 좀 하게. 초씩 남았어요. 자, 스넬 법칙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불절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뭐였다고? 렌즈. 렌즈. 그 렌즈에서 상의 종류와 상까지의 거리,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렌즈 방정식. 그래서 렌즈에서의 상의 위치, 크기를 우리가 작도가 아니고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랬을 때 렌즈 방정식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됐냐? 이 중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A는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 실제 렌즈의 중심에서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예상이 생기는 거죠.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은 반대쪽에 초점 지나가, 그리고 중심을 지나간 빛은 그냥 직진해. 그래서 실제로 빛이 모이는 부분에 상이 생긴다. 됐냐? 이렇게 렌즈의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B라고 한다. 그리고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F라고 한다. 이 세 개의 값만 알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상이 실제 상인지 허상인지 도립상인지 정립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알죠? 실상은 무조건 뭐다? 도립이다. 허상은 무조건 정립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B의 부호다. 됐어? B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도립실상이라는 뜻이다. B의 부호를 계산했는데 마이너스면 정립허상이라는 뜻이야. 되겠냐? 그래서 상의 종류를 판단할 때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 값의 부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되겠어? 그러면 앞에 축소인지 확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건 배율을 계산해 보면 된다. 배율은 실제 물체보다 몇 배 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배율 계산은 A분의 B의 절대값이다. A분의 B의 절대값이 배율이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3 나와, 그러면 얘는 실제보다 3배 커진 상이 생긴 거야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상의 종류는요,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요.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에서의 상은 오목 렌즈로부터 물체가 얼마까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배율은 변하지만 어쨌든 간에 걔는 빛을 퍼뜨리는 모든 도구들은 상은 딱 한 종류다. 뭐냐? 딱 한 종류죠. 빛을 퍼뜨리는 아이들은. 일단 정립하자. 항상 축소된 뭐다? 정립, 허상밖에 안 됩니다. 딱 종류가 하나야.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에서 생긴 상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다. 렌즈는 오목 렌즈가, 거울은 올록 거울. 항상 이 한 종류의 상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학장치는 됐니? 상이 세 종류 생길 수 있다. 왜냐? 첫 번째는요,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확대된 도립 실상이 생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무슨 상이 생기는지 뭐가 결정하냐?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다.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 얼마나 가까워, 이거에 의해서 상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그중 축소된 도립 실상은 어디에 있을 때? 네, EF를 기준으로 했을 때 EF보다 먼 곳에 물체가 있을 때 맺히는 상의 종류다.
되겠어? 자, 그러면 확대된 조립 실상으로 가는 건 EF를 벗어나는 순간 뭐합니까? EF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뭘로 바뀌니? 확대. 그래서 EF보다 멀리 있을 때가 뭐? 축소.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EF를 기준으로 확대와 축소가 결정된다. 그래서 확대와 축소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EF다. 되겠냐? 자, 근데 EF가 아니고 F의 앞과 뒤는 뭘 결정한다? F보다 바깥쪽에 있을 땐 무조건 뭐다? 실산이다. F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된다? 허상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걸 결정하는 건 F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상의 종류 대충 알겠어. 근데 상의 정확한 위치 알려주세요. 그럴 때 쓰는 게 얘예요. 됐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상의 크기가 얼마야?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여러분들은 상의 종류와 크기,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 빨리 요거하고 끌어낼게요. 와. 자, 167에서 질문. 근데 다 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 했어? 네.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 다 했어? 아. 그러면은 이거 시연이만 15, 16 못한 거지? 되겠어요? 네, 나머지 계속해서 못한 사람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10분만 끊었다가 할게요.